프랑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2차 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행정부에 잇따른 호소에도 연금 개혁 반대 여론은 70%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선 시위가 일상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프랑스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꺼번에 분노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금을 누리는 프랑스인들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캉스와 연금입니다.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도 여름만 되면 모든 걸 중단하고 바캉스를 떠나는 게 프랑스인들이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긴 5주간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삶이 여유가 있는 건 연금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덕입니다. 프랑스에서 은퇴는 곧 축복입니다. 평생 노동에 대한 보상인 연금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은퇴는 낙원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낙원 소리까지 나오는 걸까요? 프랑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4%나 됩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이죠. 소득 대체율 74%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면 연금은 74만 원이란 뜻입니다.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나 놀면서 연금을 받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이렇듯 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니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OECD 평균인 약 46%의 소득 대체율과 비교해 월등히 풍족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대개의 프랑스인은 은퇴할 날만 기다리며 일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가 거저줄 리는 없습니다. 이런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프랑스인들은 42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무려 월급의 28%를 연금보험료로 냅니다. 전형적인 고부담, 고복지죠. 반면 우리는 월급의 9%를 보험으로 내고 조건을 모두 채웠을 경우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덕에 프랑스 퇴직자들의 빈곤율은 고작 4.4%로 OECD 최저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 역시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거의 절반이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독일의 20%에 비해서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우린 거의 40%에 가까우니 아예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게다가 프랑스인들은 이 연금을 62세에 정년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습니다. 반면 우리는 60세에 은퇴해 5년 뒤인 65세나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되죠. 그러니 프랑스에선 이런 공백에서 오는 가난의 공포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낙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인생의 4분의 1 이상인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연금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예견된 재정 적자 때문입니다. 이대로 나가면 2030년에는 약 18조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계속 확대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는 노령 인구는 늘고 신생아는 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날 외길 수순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2개로 나눠진 직군별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일부에 적용되던 특별연금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42년간 내던 연금을 1년 더 내라는 것이고, 셋째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오래 더 많이 일하고 낙원에는 좀 더 늦게 가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치가들의 말을 믿지 않는 프랑스인들은 장기 시위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제도가 여러 개의 직군으로 나뉜 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좀 더 일찍 은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간 근무가 잦은 공공부문 근로자, 공기가 오염된 지하에서 장기간 일하는 지하철 노동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그런 직군들이죠. 이들의 불만은 간단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건 프랑스가 추구하는 품위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크롱의 개혁안이 저소득층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건 공통적으로 꼽히는 문제점입니다. 근속이 어려운 육체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횟수 43년을 채우려면 60대 말까지 일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하고 가혹하다는 거죠. 더구나 육체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고용해 주는 곳이 없다는 현실을 마크롱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불만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재정 적자도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시 적자를 볼 수 있지만 이후 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굳이 정년 연장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이 단행한 수십조 원의 부자 감세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이 화가 난 건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이 프랑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금 제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자부심과 애착은 상상 이상으로 무척 강합니다. 더구나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많은 희생을 통해 시민 스스로 쟁취해낸 결과물이라 일종의 국민적 프라이드가 되었죠. 거기엔 어려웠던 시절 연금으로 국민이 하나 돼 국난을 극복했던 경험이 한몫합니다. 프랑스에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건 1945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던 프랑스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특히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나서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노인을 위한 연금을 부담하였습니다. 이 덕에 프랑스는 전후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미국도 갖지 못한 세계 최고의 보장 제도를 만들었다는 국가적 자부심도 프랑스가 제기하는 데 큰 힘이 됐죠. 이런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연금은 세대 간 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통 연금 문제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로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는 여타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엔 10대들도 이미 연금을 받는 노년층들도 상당수 참석합니다. 10대들은 미래 세대를 핑계 삼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연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노년 세대는 이 좋은 제도를 후손들도 누릴 수 있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프랑스의 연금 관련 보도에서 은퇴를 둘러싼 싸움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제목을 단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프랑스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 끝에 1919년에 이미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제화했고 지금은 주 35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프랑스인들은 거센 저항을 해왔습니다. 특히 1995년엔 3주간의 공공부문 파업으로 시라크 대통령의 정년 연장안을 포기시켰습니다. 정년이 60세에서 62세로 늘어난 2010년에도 프랑스는 사회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우리도 조만간 겪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프랑스보다 더한 노령화 비율과 저출산율은 문제 해결이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빈곤한 노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동안 프랑스는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품위 있는 은퇴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평생 일만 해와 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프랑스인들은 마지막 20년이라도 못다한 취미생활과 여가 활동을 적극 즐기려 합니다. 벌써부터 서늘한 세대 갈등의 기운이 감도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의 세대 간 연대의식도 부러움의 대상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와 프랑스는 경제적인 수치는 많이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이란 측면에선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